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 완성 세 번째 단원 운동량과 충격량 문제풀이입니다. 자, 2점짜리부터입니다. 자, 1번 보세요. 그림 가와 나는 각각 운동량이 같은 공을 야구선수가 글러브로 받아 정지시키는 모습이고요. 방망이로 날아오던 반대 방향으로 쳐내는 모습을 각각 나타낸 것입니다. 가는 정지고 나는 쳐내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가에서 공이 글러브에 닿아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나에서 공이 방망이에 접촉해 있던 시간보다 길어요. 그럼 운동량이 같은 상태에서 접촉한 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충격력이 줄어드는 거죠.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기억. 공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가에서와 나에서보다 작다.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예요. 처음 운동량은 동일하지만 가는 나중 운동량이 0이 되고 나는요 나중 운동량이 반대 방향으로 되죠. 따라서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은 거 맞았습니다. 니은 나에서 방망이가 공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공이 방망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보다 크다. 자, 보세요. 방망이가 공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공이 방망이에 작용하는 거는 작용반작용이죠. 그러니까 같아야 됩니다. 니은 틀렸고요. 디귿. 공이 글러브에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는 공이 방망이에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보다 작아야 되죠. 왜요? 운동량 변화량은 처음 운동량은 동일한데 그놈이 접촉 시간이 기니까 충격력이 즉 힘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세요.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물체 A와 B가 같은 방향으로 각각 3m/s, 1m/s로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같답니다. 자, 이게 A고, 이게 4kg이고요. 3m/s로 간답니다. 그 다음에 B는요,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2kg이고요. 1m/s로 간답니다. 충돌이 일어나죠? 뒤에 게 더 빠르니까. 그 다음에 A가 충돌 후에 4kg짜리 A가 충돌 후에 2m/s가 됐고요. B는요 2kg짜리였고요. V랍니다. 자, V값이 얼마냐? 운동량 보존법칙 쓰면 되죠? 충돌 전 얼마죠? 4 곱하기 3. 얘는요 2 곱하기 1. 충돌 후는요 4 곱하기 2. 그 다음에 얘는 2 곱하기 V죠. 자, 이 이퀄 관계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12 더하기 2는 8 더하기 2V예요. 따라서 V 얼마 나와요? 14에다가 가면은 6 되니까 3 나오네요. 3m/s 찾아보세요.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봅시다. 그림은 수평면에서 등속도 운동을 하는 자동차를 벽에 충돌시키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표는 질량이 같은 자동차 A와 B가 벽에 충돌하는 순간부터 자동차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래요. 자, 그런데 A 속력 보세요. 처음에 있다가 A가 속력이 0이 되는 곳 0.08초 동안이죠. 0.08초에 A는 0이 되고요. B는요 0.06만에 0이 돼요. 그렇죠? 그럼 접촉 시간은 A가 더 긴 거죠. 0이 될 때까지 접촉 시간은. 자, 그럼 A, B가 벽에 충돌하는 동안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보세요. A에 작용하는 R자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은 같다? R자임의 방향과 운동 방향 같습니까? 반대지요. 그러니까 멈추죠.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A와 B가 같지요. 왜요? 나중 운동량은 어차피 0으로 되니까. 자, 니은 맞았고요. 디귿이요. 벽으로부터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평균 힘은요. 운동량 변화량이 같은 상태에서 평균 힘은 접촉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작아지죠. 따라서 A가 접촉 시간이 더 기니까 A가 B보다 작은 거 맞았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그림은 수평면에서 등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 A와 B의 충돌 전 모습과
충돌 후 등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충돌 전 등속도 운동을 하고 충돌 후 등속도 운동이래요. 자, 그럼 이거 잘 보세요. 4번에 문제의 움직임이, 즉 문제에서 물체의 움직임이 A 오른쪽으로 갔고요, B는 왼쪽으로 갔어요. 그렇죠? 충돌 후 A는 여전히 오른쪽으로 움직이고요, B는요 충돌 후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B의 운동 방향만 바뀐 거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냅니다. 단, 충돌 전후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하는데 기억, 충돌 전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속력이 크면 운동량이 커지지요. 그쵸? A와 B의 질량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놈이 충돌 전 속력은 A와 B 중에서 A가 더 커야 돼요. 그래야지만 운동량이 더 커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 A는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B는 반대 방향으로 바뀔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았습니다. 니은요, 충돌하는 동안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보다 작다? 같습니다. 작용반작용이에요. 디귿이요, 충돌 후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충돌 후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맞았죠? 얘는 반대 방향으로 되니까 방향까지 고려하면 플러스로 돼서 증가하죠. 얘는 같은 방향이니까 방향까지 고려하면 감소하는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기억과 디귿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봅시다. 그림 가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 물체 A가 V0의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는 A와 B가 충돌하는 동안 B가 A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B가 A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래요. 그럼 반대로 A가 B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랑 같은 말이죠. 작용 반작용이니까요. V0 이게 B고요, 정지예요.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분의 3 MV0예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는 힘이고요, 여기는 시간이에요. 자, 나는 A와 B가 충돌하는 동안 B가 A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래요. 자, 이거는 B가 A로부터 받았어요. 즉, A가 B에게 가해준 그래프가 이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B가 A에게 가해준 시간과 힘의 그래프가 동일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A, B의 질량은 각각 M과 3M이랍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충돌 전후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2분의 1 MV0냐. 자, 이게 B가 A에게 가해준 거랑 동일하죠? 즉, B가 A에게 가해준 게 2분의 3 MV0라고 하는 충격량이에요. 이게 바로 A의 운동량 변화량으로 나타나면 되지요. 자, A의 운동량 변화량은요, 나중값 M 곱하기 VA 빼기 처음값 MV0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걸 계산해주면은 M은 없어지고 V0 이쪽으로 가면 2분의 5 나와요. 충돌 후. 자, 그런데 이거 고려해야 돼. 방향 고려해야죠. 방향. 자, 여기 보세요. 얘는 V0고 얘는 M이고 얘는 3M이에요. 이게 덩치가 더 크죠. 무겁죠. 그럼 얘는요, 충돌한 후 방향이 반대로 되겠죠. 그럼 이게 나중 운동량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되었어요? 오른쪽으로 간 걸 플러스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지금 플러스 값이죠. 플러스 값이니까 반대로 B가 A에게 가해준 거는 마이너스로 되죠. 그럼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야 돼요. 즉 결론적으로 2분의 3 M V0가 마이너스 MV 나중속력 빼기 MV0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 더하기 되고요. M은 없어지고 V 넘어가면 2분의 1 나오지요.
따라서 VA는 2분의 1 V0예요. 그렇죠?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VA는 나중값은 2분의 1 V0 찾아보세요. 그럼 2분의 1 V0니까 운동량 변화의 크기, 물론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데 일단 그냥 해봅시다. 크기만 구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방향을 다 고려한 거예요. 자,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 하면은 델타 PA예요. 충돌 전후 A의 운동량의 변화의 크기는 요거예요. 2분의 3 어디 갔죠? 요거 놈이에요. 그 다음에 충돌 후 A와 B의 속력은 같다. 충돌 후 A의 속력은 이거예요. 그 다음에 충돌 후 B의 속력을 따져봅시다. 자, A가 B에게 가해준 충격량이 지금 요거예요. 그렇죠? 오른쪽 방향으로 가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델타 P, B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고요. 이거는 3mVB 나중값 빼기 0이에요. 처음 0. 따라서 VB는 2분의 1 V0예요. 되셨죠? 그러면 속력은요, 크기를 따지는 거니까 같죠? 니은 맞았습니다. 디귿 충돌 후 A와 B의 운동량 합의 크기는 2mV0이냐? 충돌 후 운동량 합의 크기는요, 0 나와야 되죠? 합의 크기를 구하래요. 크기. 자, 그럼 운동량 합의 크기를 보면은 충돌 후 얘는요 2분의 1 m 마이너스 2분의 1 v0가 되고요. 2분의 1이 왜 들어가죠? 네, 요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b는요 3m 곱하기 2분의 1 v0예요. 두 개 합하면 뭐가 나오죠? mv0예요. 그런데 2mv0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이요. 6번 보시면 그림 가와 같이 수평면에서 물체 A가 벽을 향해 등속도 운동을 한답니다. 물체 A가 벽을 향해 등속도 운동한대요. A가. 그리고 그림 나는 벽에 충돌하기 전후 A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래요. 벽에 충돌하기 전후 A의 운동량을. 자, 6번 볼까요? 아이고, 창문 열어놓고 했더니 바람이 많이 부네요.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시면 질량이 얼마인지 몰라요. m이라고 할게요. A가 이쪽으로 V의 속력으로 간다고 칩시다. 자, 이쪽 벽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벽에 충돌하기 전후 A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충돌하기 전후 A의 운동량을. 자, 그러면 A가 시간이고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요 간격이 t0예요. 자, 이렇게 운동량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구간, 이게 바로 접촉 시간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2p0, 여기가 마이너스 p0. 마이너스 p0라는 얘기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은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냅니다. A의 속력은 벽에 충돌하기 전이 충돌한 후에 2배이다. 충돌하기 전 봅시다. MV라고 하면은, 충돌하기 전 MV로 움직였다고 하면은 그게 2P0예요. 그렇죠? 2P0예요. 따라서 P0는 뭐가 나와요? 2분의 1 MV가 나와요. 이거는 질량이 M이면은 2분의 1 V가 바로 요거란 얘기죠. 질량을 M이라고 했으니까 요때. 자, 그 다음에 충돌하기 전이 충돌한 후에 2배. 충돌하기 전이요. P0는 이거. 그렇죠? 충돌하기 전 P0의 크기는 요거예요. 2분의 1. 그럼 충돌한 후의 크기는 요거예요. 요게 지금 충돌하기 전이에요. 충돌한 후에요. 충돌하기 전은 이거고요. 그렇죠? 따라서 여기다 곱하기 2하면 요거 나오죠? 2배예요. 충돌하기 전이 충돌한 후에 2배. 맞았습니다. 니은
A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준 거죠. 나중 운동량 P0 빼기 처음 운동량 플러스 2P0 빼주면 마이너스 3P0인데 우리는 뭐 물었어요? 크기 물었죠? 그러니까 3P0 맞았습니다. 디귿. A가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요, 운동량 변화량을 접촉시간으로 나눠주면 되죠. 크기를 물었으니까 3P0를 T0로 나눠주면 되죠. 그런데 2P0 나누기 T0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봅시다. 그림 가는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H인 점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 A가 빗면을 따라 내려와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물체 B와 충돌한 후 A, B가 같은 방향으로 각각 등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같은 방향으로 간대요. 여기에 있던 A가 내려오는 거예요. 처음에 정지 상태였어요. 그런데 높이는 H였고요. 요 높이는 H였어요. 그 다음에 정지하고 있던 B, 이게 B고 A인데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어요. 땅 충돌하니까 B가 앞으로 튕겨나가겠죠. 튕겨나간 B가 질량이 얼마짜리냐면은 3kg짜리고 이렇게 튕겨나가고요. A는 2kg짜리고 이쪽으로 간대요. 그 다음에 나는 A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나는 A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래요. 처음에 0이었어요. 어떤 거예요? 정지 상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쭉 증가하고 있어요. 계속 증가해요. 언제까지요? 2초 때까지. 계속 증가해요. 증가해서 일정하게 됐어요. 언제요? 바닥을 움직일 때죠. 평면을 움직일 때 요거란 말이에요. 여기 속력이 지금 4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꽝 충돌했어요. 그럼 변해야 되죠. A 속력이 얼마로 변했어요? 1로 변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가요. 충돌하고 나서 A는 1m/s의 속력으로 일정하게 간대요. 여기가 3이고 4 이렇게 나왔어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H가 0.8m냐? 자, 이거는 보세요. 나중 속력 내려왔을 때가 4지요? 즉 위치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 되죠. 포텐셜 에너지 mgh 요 놈이 운동 에너지 요걸로 바뀌면 된단 말이에요. m은 없어져요. g는 10으로 하래요. 곱하기 높이가 얼마요? h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v가 얼마예요? 4지요? 그러면 16 하면은 8 나와요. 따라서 h는 얼마 나와요? 0.8m. 기억 맞았네요. 니은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A로부터 받아요. 그러면은 충돌 운동량 변화량으로 해서 운동량 보존법칙으로 해서 계산하면 되죠. 충돌 전과 충돌 후로 봅시다. 충돌 전 A는 얼마예요? 4 곱하기 2 하니까 8 나와요. B는요 0이죠.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충돌 후 A는 얼마로 가요? 1로 가요. 그러면 2kg짜리가 1로 가고요. 그 다음에 3kg짜리가 얼마인지 몰라요. 자, 이거 계산하면요 2에다가 6이니까 V는 2 나와요. 즉 B의 운동 속도는 요거예요. 됐죠? 따라서 충격량의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의 운동량 변화량과 같죠. A가 B에게 가해야 되는 충격량은요 바로 B의 운동량 변화량과 같으니까 B 3kg 나중값이 2 빼기 처음값이 0 이거 하면 되죠? 그러면 6 나와요. 6Nm 맞았습니다. 디귿 4초일 때 B의 속력은 4초일 때 B의 속력은 2m/s 맞았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이요. 그림은 소방훈련 과정에서 고층 건물에서 뛰어내린 소방관이 공기가 주입된
구조용 에어매트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학생 A, B, 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옳은 것만 찾으래요. 낙하하는 소방관의 운동량의 크기는 에어매트에 닿기 전까지 일정한 게 아니라 증가하죠. 속도가 증가하니까 A는 틀렸고요. 에어매트는 소방관에게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를 줄여주기 위한 거야? 맞았습니다. 접촉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력을 줄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B는 맞았고 학생 C를 보세요. 에어매트는 소방관이 에어매트에 닿아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길게 해주죠. 틀렸어요. 따라서 B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봅시다. 그림은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1m인 점 P에 질량이 2kg인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 물체가 수평면에 있는 벽에 충돌한 후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0.25m인 Q에 도달하여 정지한 순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수평면의 벽에 딱 부딪히고 나서 처음 P점에서 나와요. 가만히 놓았대요. 처음에 정지죠. 여기가 P점이에요. 이 P점과의 높이, 이게 이 높이가 얼마냐고 했냐면 1m래요. 그 다음에 꽝 부딪혀가지고 되돌아와서 올라온 높이가 이렇게 되는데 이 높이가 얼마냐면 0.25m래요. 여기가 Q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올라와서 정지해요. 질량은 2kg짜리예요. 물체가 P에서부터 벽에 충돌하여 Q에 도달할 때까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따지래요. 자, 그러면 벽 충돌 전을 봅시다. 벽 충돌 전, 얘가 어떻게 해요? 내려와야 되죠. 그쵸? 충돌 전 속력을 구해야 되죠. 그러면은 mgH가 바로 또 2분의 1 mv제곱, 요거 쓰면 되죠. m은 없어지고 g가 얼마로 하랍니까? 10으로 하랍니다. 10 곱하기 h1은 2분의 1 v제곱, 따라서 v는 루트 20은 2 루트 5 나오죠. 자, 2 루트 5, 그 다음에 충돌 후 충돌 후의 속력 가지고 여기 이만큼 올라간 거죠. 그렇죠? 따라서 또 GH가 2분의 1 V 프라임 제곱,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럼 G가 얼마예요? 10, 높이 0.25m 2분의 1 V 프라임 제곱이에요. 이거 하면 2.5죠. 2.5에다가 2를 곱하면 5 나오죠. 따라서 V 프라임은 루트 5 나와요. 그러니까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바로 운동량 변화량과 같으니까 델타 P는 질량이 얼마예요? 2kg. 나중값이 이거죠. 루트 5죠.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움직인 거 플러스로 해볼게요. 그럼 루트 5가 되고 빼기 오른쪽으로 움직인 거가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 루트 5가 돼요. 이거 하면은 뭐가 나오죠? 4, 2 루트 5니까 6 루트 5 나와요. 그렇죠? 찾아보세요.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봅시다. 종이를 좀 바꿀까요? 10번을 봅시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물체 A와 B가 각각 1m/s V0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답니다. 그림 나는 A와 B 사이의 거리 X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A와 B 사이의 거리입니다. 상대속도 나타내는 거예요. A는 1m/s, 그 다음에 V는 V0로 움직이고 있대요. 서로를 향해서. 얘는 1kg짜리고요. A 1m/s로 오른쪽으로 가고요. B는요 2kg짜리고요. 왼쪽으로 V0로 간대요. 자, 그 다음에 거리가 X인데 충돌이 일어날 때까지는 거리가 계속 줄어들죠. 자, 그럼 봅시다.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냐면 요게 지금 미터 거리고요. 여기가 시간이거든요.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어가지고 꽝 부딪혔어요. 여기가 부딪힌 시간이에요. 1. 그 다음에 총 거리가 3m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계속 사이 거리가 0이에요. 어떻게 한 거예요? 두 개가 붙어가지고 함께 움직인 거죠. 붙어가지고 계속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B의 속력이 얼마냐? 이거 물었어요. 자, 그럼 봅시다. 상대 속도 이걸 봅시다. 상대 속도. 상대 속도는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 나와요. 즉, V, A에서 바라본 B의 상대 속도가 이거예요.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하면 왼쪽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즉, 이쪽 방향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상대 속도가. 그렇죠? 따라서 V, A에서 바라본 B의 상대 속도는 마이너스 3 나오는데 VA에서 바라본 B니까 상대방 속도 VB 빼기 관측자 속도 VA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VB는 V0라고 했고 빼기 VA는 1이라고 했고 오른쪽을 플러스로 한 겁니다. 따라서 V0는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2 m/s 나와요. 왼쪽으로 움직인 거예요. V0는 2 m/s. 네, 맞았습니다. 마이너스는 방향을 의미한 거니까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니은. B의 운동 방향은 충돌 전과 후가 같다. B의 운동 방향은 충돌 전과 후가 같다. 자, 붙어가지고 봅시다. 얘는 1 곱하기 1이니까 1. 얘는요, 2 곱하기 2니까 4죠. 이놈의 운동량이 크죠? 그러면 왼쪽으로 움직여야 되죠? 맞았습니다. 디귿. 2초일 때 A 운동량의 크기는 1kg/s냐? 2초일 때 A의 운동량. 요거일 때요. 같이 붙어가지고 움직이죠. 자, 그러면 충돌 전 1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충돌 후 같이 움직여요. 3kg짜리가 V'. 따라서 V'은 뭐 나와요? 마이너스 4에다니까는 마이너스 1 나와요. 충돌 후 A의 운동량, 2초일 때 A의 운동량의 크기, VA는요, PA는 질량 1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니까 마이너스 1. 크기 물었으니까 1이요. 네,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이요. 그림은 수평면에 물체 A와 B 사이에 압축된 용철이 끼워져 정지해 있던 상태에서 A와 B를 연결한 C를 끄는 후 용철에서 분리된 A, B가 각각 마찰이 있는 구간 1, 2에서 등가속도 직선운동을 하여 정지했답니다. A에 정지했대요. 질량은 M. 거리는 D고요. 구간 1. 마찰이 있어요. 근데 A가 B하고 용철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고요. A, B, M, EM 얘도 처음에 정지에서부터 한 거예요. 그 다음에 B는 이제 탱하니 오른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여기가 구간 2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찰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지금 거리가 2D만큼 가서 멈췄대요. 질량 2M짜리 B가 정지했어요. 자, 그러면 1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A에 작용한 R자임의 크기를 FA. 자, 여기서 작용하는 R자임은요, 마찰력밖에 없어요. 그쵸? R자힘, 마찰력을 F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R자힘도 마찰력밖에 없죠. 구간 2에서 작용하는 거, 여기 R자힘을 FB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그 비율 값은 얼마냐 하고 물었어요. 자, 그럼 1 구간에서의 가속도와 2 구간에서의 가속도를 찾아야 되는데 FA는 바로 MA.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A의 가속도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FB는요, 요거는 2M 곱하기 A, B의 가속도. 자,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A의 가속도는 M분의 FA가 되고, B의 가속도는 2M분의 FB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멈췄대요. 자, 그런데, 이거를 실로 매달았다가 딱 끊었으니까 A가 B에 가해준 운동량과 B가 A에게 가해준 거는 동일하죠. 즉 충격량의 크기는 동일해요. 그쵸? 그럼 충격량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운동량 변화량이 동일해야 돼요. 운동량 변화량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얘가 가진 운동량의 변화량과 얘가 가진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빠르기를 V라고 하면은 A는 왼쪽으로 얼마의 빠르기로 움직여야 되죠? 운동량이 같기 위해서는 2V로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해놓을게. 문자를 만들어 놓고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럼 여기는 2V로 쭉 가다가 나중 속도 0이 된 거예요. 거리 얼마 같고요? D를 갖고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을 써봅시다. 나중값 0의 제곱 빼기 처음값. 오른쪽으로 움직인 걸 플러스로 할게요. 빼기 왼쪽으로 움직였으니까는 마이너스 2V예요. 어차피 뭐 가속도랑 같은 방향이니까는 그냥 플러스로 해도 되긴 합니다. 요거의 제곱은 2 곱하기 AS예요. A가 이거죠? 근데 마이너스 M분의 FA 곱하기 거리는 D가요. 요거 플러스 되고, 그러면 4V 제곱이 2 곱하기 M분의 FA 곱하기 D 나와요. 이거 없어지고 2 나와요. 따라서 FA는 D분의 2MV 제곱 나오네요. 자, 이게 FA예요. 마찬가지로 FB를 구할 수도 있죠. 그러면 얘는요, V로 가다가 0으로 된 거죠. 그럼 나중속도 0의 제곱 빼기 오른쪽이니까 V 요놈의 제곱이 2 곱하기 가속도 요거 2M FB 거리는 2D가요. 따라서 V의 제곱이 뭐가 돼요? 없어지고 하나 없어지고 M분의 2 FB D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FB는 2 D분의 MV 제곱 나와요. 근데 우리는 뭘 구해요? 비율값 구하래요. FA 나누기 FB의 이 비율값을 구하래요. FA는 D분의 2MV의 제곱, FB는 2D분의 MV의 제곱. 자, 없어지니까 뭐가 나와요? 4 나오죠. 찾아보세요. 네, 4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12번 보세요. 그림은 수평면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각각 등속도 운동을 하던 장난감 자동차 A와 B가 충돌하여 정지했답니다. 충돌해서 정지했대요. 그럼 충돌 전 A와 B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은 동일해야 되죠. 정지하기 위해선. 그렇죠? 근데 A, B에는 질량이 같은 인형 PQ가 고정되어 있으며 질량은 A가 B보다 크답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 인형은 동일해요. 질량이. 그런데 이게 정지했다는 얘기는 충돌 전 A, B의 운동량 크기는 동일한 거예요. 방향은 반대지만. 나중에 정지했다는 얘기는요. 자, 그런데 A의 질량이 B의 질량보다 크대요. 그럼 운동량 크기가 동일하기 위해서는요, 이 얘기는 VA와 VB를 비교해보면 요 놈이 더 빠르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옳은 것만 찾아봅시다. 기억. 충돌 전 운동량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 충돌 전 운동량의 크기는 A와 B가 같은 거 맞았죠? 그 다음에 니은.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A로부터 받는 충격량의 크기보다 작다? 같지요? 틀렸습니다. 니은. 디귿. 충돌 과정에서 인형이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P와 Q가 같다라고 했죠? 다르죠? 왜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형의 질량은 같다 그랬어요. 자, 인형을 뭐라고 할까요? M, A 인형이요. 인형의 질량을 A의 인형의 질량과 B의 인형의 질량을 해보면 두 개가 같대요. 인형 질량만 따지면. 그쵸? 그러면 인형이 가지고 있는 운동량은 MA 인형 질량 곱하기 VA, 그 다음에 MB 인형 질량 곱하기 VB인데 요 놈이 더 크니까 이게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멈췄어요. 멈췄는데 시간은 동일하죠. 따라서 평균 힘은 P와 Q가 같아요. 인형 P와 Q가 아니죠. 얘 인형 P, 이놈 Q라고 해야겠네요. P와 Q가 같아요? 아니죠? 다르죠? 자, 그래서 디귿은 틀려서 기억만 맞았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운동량과 충격량 2점짜리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